일성록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성록은 1760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 후기 151년간의 국정 운영 상황을 정리한 일기 형식의 국가 기록물입니다. 일성록은 국왕이 자기 시대의 국정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반성하며 향후 정치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편찬한 기록물입니다. 일성록은 기록 목적에 부합하는 독특한 서술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기사들을 강과 목으로 나누어 정리했으며 강 부분을 목 부분보다 한 글자 높게 기록하여 눈에 잘 띄도록 하였습니다. 또 일성록의 편찬 방식이 정리되어 있는 일성록 법례에는 일성록에 수록되는 기사들을 11개의 항목으로 분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하는 일성록 법례는 1827년에 규장각 겸검서관이 유본예가 편찬하였으며 이후 수정 및 보완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본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본예는 1777년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문화입니다. 부친은 정조 때의 첫 번째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했던 유득공입니다. 유본예는 19살 때인 1795년 10월에 대년 검서가 되면서 규장각과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년 검서는 규장각 검서관의 자제 중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학문에 자질이 있는 사람을 미리 뽑아 놓았다가 나이가 차면 검서관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1804년 9월에 유본예는 감목관으로 지방에 내려간 검서관 원유진의 후임으로 추천을 받아 부친 유득공과 형 유본학에 이어 집안에서 세 번째로 규장각 검서관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1820년 말까지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1823년에는 겸검서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1842년 사망할 때까지 겸검서관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서관 선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본예는 대를 이어 검서관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검서관을 선발하는 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규장각에 검서관이 처음 임명된 것은 규장각이 처음 설치되고 3년 정도 지난 1779년입니다. 이보다 앞선 1779년 3월에 당시 규장각 제학이던 홍구격은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서얼들을 선발하여 규장각의 외곽인 교서관의 검서관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홍구경의 건의에 대해 영의정 김상철과 좌의정 서명산이 동의하자 정조도 이를 동의하고 수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검서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영의 건의에서 보았듯이 규장각 겸서관은 처음부터 학문적인 능력이 있는 서얼들을 등용하기 위해 설치된 관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서관은 선발 방식에서 다른 관직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처음 임명된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직 검서관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서관이 후임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에 따라 후임 검서관들은 전 임관의 자제나 친인척 또는 그들의 지인들 중에서 추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정조 때의 규장각 검서관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정조 때 검서관을 영임한 인물들은 대부분 최초의 검서관들의 자제들 혹은 친인척, 친구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유본예의 경우에도 아버지 유득공 그리고 형 유본학과 함께 3부자가 규장각 검서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서관의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서관에게 맡겨진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적의 편찬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검서관들은 규장각에서 편찬되는 어제 및 각종 서적들을 교정, 교열하고 필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검서관들이 직접 서적을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서관들이 규장각에서 담당했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직무는 바로 기록입니다. 먼저 검서관들은 규장각의 업무일지인 내각인력의 편집 및 필사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검서관들은 정조의 개인일기에서 국정일기로 전환된 일성록의 초본을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일성록 법례의 편찬 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본예는 규장각 검서관으로 재직하던 40여 년 동안 검서관에게 맡겨진 여러 직무들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검서관의 직무 중에서 가장 고충이었던 것이 바로 일성록의 초본 작성이었습니다. 1783년 정조는 그때까지 자신이 직접 작성하던 일기, 즉 일성록의 찬수를 앞으로는 규장각 각신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성록의 찬수를 규장각 각신이 담당하게 되면서 매일의 일기 그리고 초본의 작성을 검서관이 맡게 되었습니다. 글에 따르면 일성록의 하루 일기는 그날 숙직했던 검서관이 여러 국정문서들의 내용을 선별하여서 초본을 작성한 다음 이를 숙직 각신이 검토 또는 수정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조는 일성록에 누락이 있을 때 관련자 처벌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초본에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검서관에게 고과평정해서 중 또는 하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조의 지시는 일성록 초본 작성이 당시 검서관들에게 상당히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일성록 작성 시 착오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서관들이 일성록 초본 작성에서 착오나 누락을 일으키는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검서관들이 자료 검토를 소홀히 하여서 발생하는 실수도 있었겠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기사를 취사 선택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일성록에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조는 일성록의 편찬 방식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였고 이 문제를 여러 각신들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1781년 정조는 일성록의 법리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때 논의된 내용은 일기의 제목, 날짜를 쓰는 방식, 기사의 강과 목을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의 왕을 지칭하는 용어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성록에 어떤 기사를 수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후의 일성록 기사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성록을 규장각에서는 편찬하게 되면서 책의 제목과 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는 있었지만 어떤 기사를 취사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요약, 정리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성록 편찬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검서관들이 일성록 초본을 작성할 때 중요한 기사가 누락되거나 혹은 착오가 생기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검서관이 처벌을 받거나 낮은 고가평정을 받는 일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즉 일성록 법례의 편찬은 이와 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검서관들 스스로의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성록 법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록 법례는 일성록의 편찬 과정, 내용 면에서 다른 기록물과는 구별되는 일성록의 특징, 그리고 일성록 법례가 필요한 이유와 편찬 과정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제1장은 총례로 일성록에서 강과 목을 기술하는 기본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부터 12장까지는 일성록에 수록될 기사를 11개의 항목으로 분류, 그리고 정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일성록 법리에는 각 항목마다 어떤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수록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초본을 작성하면 반드시 써야 할 내용을 빠뜨리는 일이 없게 되며 또 법리에서 제시하지 않은 내용을 제외함으로써 쓰지 말아야 할 내용을 쓰게 되는 착오도 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3장에는 이광규가 작성했던 구본 법례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내용들, 즉 구본에서는 일성록에 수록하기로 정했다가 현재 법례에서는 수록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14장은 일성록 초본을 작성할 때 조보에서 발췌하여 기재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15장에는 서울과 지방의 각 관서에서 보고한 문서 중 각 월별로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장은 잠록으로 앞에 1부터 15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록을 보면 제1장은 귀장각 검서관들이 내각 인력을 편찬할 때 기준이 되는 법례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제2장은 서울과 지방의 유생들이 왕에게 올린 상언을 기록할 때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부록 제3장은 왕의 국가 제사를 주관할 때 그 의식의 절차를 기록하는 방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면 일성록 법례는 1차적으로 유본희의 개인의 저술이지만 유본희보다 앞서 이광규가 편찬했던 구본 법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본희의 사후에 후배의 검서관들이 보완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일성록에서 기사를 기록했던 방식들을 참고하여서 정리했다는 점과 이 법례가 검서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검서관들 공동의 편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